오늘은 누구나 가입한 건강보험 혜택이 새롭게 확 바뀐다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달 건보료를 내고 아플 때 병원 가서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병원 갈 일도 없는데 건보료만 따박따박 내고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에 병원도 한 번 안 가고 건보료만 생돈 나간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는 노년층은 병원을 문턱이 닳도록 자주 가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복지부가 나섰습니다. 확 바뀌는 건강보험 관련 새로운 정보, 이건 꼭 알아두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시거나 병원 갈 일 없는 젊은 분들이나 건강한 분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 오늘 영상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어서 장성시대입니다. 병원은 언제 다녀오셨나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 먹는 약 가짓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좋아서 가는 사람 있을까요? 제 경우는 참을 만큼 참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병원을 갑니다. 한마디로 미련 곰탱이 같은 짓거리죠. 왜냐? 참다가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병원 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아파도 웬만해선 병원을 가지 않고 고생을 사서 하는 미련 곰탱이도 있고,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을 가고 또는 느낌만 안 좋아도 얼른 병원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돌팔이네 하면서 못 믿고 다른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 병을 초기에 찾아내서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병원을 자주 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비보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매달 비싼 돈 내며 실비보험에 가입했으니 병원을 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도 하고 할 건 다 해야 손해본 느낌이 안 듭니다. 또 병원에서 실비보험에 가입했느냐 물어보고 가입했다 그러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안 해도 되는 치료를 이것저것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는 실비보험료가 할증이 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도 병원을 자주 간 사람과 자주 가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해서 확 바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느냐?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은 자기 부담금을 확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길래 이렇게 바꾸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1년에 병원을 무려 365번을 넘게 간 사람이 2,5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년 동안 날마다 병원을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병원에 가는 병원비를 병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나섰다고 하는데요.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이런 의료 남용을 막아서 재정을 아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면서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제2차 종합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병원 갈 일이 없는 젊은 층이나 건강한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인데요. 그게 뭐냐? 병원 갈 일이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전년도에 낸 건보료의 10%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연간 의료 이용 횟수가 4회 미만일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누구나 다 대상이 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20세에서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후에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갈 일이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한테도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환자가 병원비로 내야 하는 본인 부담료를 큰 폭으로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병원을 가면 병원비가 10,000원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내가 내야 되는 병원비는 20%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건보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1년에 365회를 넘게 병원을 다녔다면 환자 본인 부담료를 90%로 높이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국민은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올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물리치료 받으러 많이 갑니다. 이제는 물리치료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물리치료도 같은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이상 받으면 본인 부담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실제로 한 해 500회를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분들도 532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보 가입자 중 2050회나 진료를 받은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복지부는 이런 분들을 의료 쇼핑객이라고 보고 병원을 자주 이용한 만큼 본인 부담금을 늘려서 막아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또한 비급여 과잉 진료도 손보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손을 보느냐? 그것은 급여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끼워 팔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수술을 끼워 넣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안 주겠다고 했는데요. 또는 마늘 주사라든가 신데렐라 주사 이런 병원마다 이름이 제각각인 비급여 항목도 명칭과 분류 코드를 표준화하고 권장 가격도 제시하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렇게 손을 보게 된 이유는 이대로 그냥 두면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 수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2028년이 되면 적자가 1조 5,836억 원이 넘어설 것이고 2032년이 되면 적자가 61조 6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의료 쇼핑으로 국민이 낸 건보료를 축내는 일을 막아보겠다고 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확 바뀌는 건강보험료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병원을 자주 가시거나 병원 갈 일이 없는 건강한 분들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